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금이 몇 분이죠? 10분이니까 정확히 원래 10분에 항상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좀 지나가는 학생 포함해서 수업 부르고 그래서 정확히 1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부터 설명하도록 하죠. 페이지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연력학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역학 부분이 다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했었던 운동량, 충격량,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도가 지나갔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선생님 과제를 내주고 문제풀이 시키면서 또 필요한 설명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동안, 2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지나갔죠. 앞부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문제에 계속 연관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맨 먼저 이제 1과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1에 대해서부터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하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나요? 그 1에 대해서 배우죠? 1. 1을 어떻게 정의하죠? 중학교 과정에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항상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개념이.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1의 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내일 어떤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볼일을 보고 오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1을 사용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명확하게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죠. 1은 W로 표현하고 힘은 F, 거리는 S 이렇게 되니까 W는 FS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힘의 단위는 뭐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니까 뉴턴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뉴턴미터, 예를 들어서 10뉴턴만큼 힘을 가해서 10m 이동시켰다. 그러면 10m 곱하기 10m에서 100뉴턴미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하나의 단위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있죠? 줄이라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W는 FS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첫 번째 명심할 게 뭐냐면 방향을 명심해 줘야 됩니다.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된다. 힘의 방향과 거리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만 두 개를 곱할 수 있어.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10N의 힘을, 이쪽 방향으로 10m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10m만큼 이동했는데 힘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용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10N을 작용해줬어. 10N을 이렇게 작용하고 10m만큼 이동했다. 라고 했을 때는 100줄이 아니야. 100줄이 아니고 이 힘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분해를 한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힘의 크기와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한 경우에 두 개를 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삐딱할 경우에는 같은 방향성분을 곱해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방향까지 고려한 크기는 좀 이렇게 나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좀 알아두세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이룬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힘을 갖다가 10N이라는 힘을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어. 그때 이쪽 성분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X축 이렇게 X축 방향의 크기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방향까지 포함한 식으로 바꿔주면 W는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방향까지 고려한 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식이죠. 이해되죠? 자, 코사인이 되는 것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할 텐데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F의 크기야. 그리고 이거를 이러한 직교좌표로 나눕니다. 우아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이쪽으로
투영시킨 이 성분과 이쪽으로 투영시킨 요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 fx 요거를 요 크기를 fy라고 한다면 fx와 fy와 fx의 크기를 세타와 f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죠. 이것도 세타란 말이야.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B가 되지. 그죠? 근데 이 A의 크기가 F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 이거야. X야. 그러면 A의 크기가 F니까 F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FX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는 f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평성분의 크기는 fx 코사인 세타가 된다. 아니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분해했을 때. 그러면 y축은 어떻게 되어 있냐? y축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건 어떤 책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1을 구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이 얼마인가 이를 구하라고 할 때 문제에서 f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f에 대해서 한 1을 구하라고 한 것인지 문제에서 잘 파악을 해줘야 돼. f는 ma라는 걸 너희들 배웠죠? f는 ma. f는 ma라는 게 뭔가요? f는 ma.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잘 시키는 스타일의 선생님인데 주로 뒤쪽에서부터 선생님 잘 시킵니다. 자, 동호. f는 ma라는 게 뭔가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f는 힘이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 정확히 말하면 이 f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질량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들어갑니다. f는 m에서 f는 항상 질량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입니다. 10kg이고 이쪽 방향으로 30N의 힘을 가했고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가속도 얼마 나올까요? 2가 나오죠. 가속도 2가 나오지. 가속도 2가 나오는 이유는 알짜힘이 얼마냐면 이쪽은 30이고 이쪽은 10이니까 이걸 다 쳤을 때 알짜힘은 얼마냐면 20이란 말이야. 20. 질량이 10. 그래서 가속도 A. 그렇게 해서 2가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가속도 2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식을 쓸 때 F는 항상 알짜힘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W는 FS에서 F는 알짜힘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쪽으로 10N으로 잡아 끌어서 등속 운동시켰다. 등속 운동시켰다. 라고 해봅시다. 등속 운동시켜서 10N만큼 이동했다. 라고 할 때 2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뭐 대략 한 2kg 할까요? 어떤 물체 2kg짜리를 10N의 힘을 잡아 끌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해서 10N만큼 이동했다. 라고 할 때 알짜힘이 한 일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알짜힘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거 물리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줄게요. 2kg짜리를 수평으로 10N의 힘을 가해서 등속 운동시켰다. 등속 운동시켜서 10m만큼 이동했을 때 알짜힘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얼마일까요? 자, 물리 천재가 될 사람 없나요? 얼마? 0이죠. 물리 천재. 나연이 물리 천재. 인정하겠습니다. 알짜힘이 한 일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속 운동했다는 얘기는 알짜힘 0이라는 거거든. 등속 운동하면 무조건 알짜힘 0인 겁니다. 이게 물리에서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뭐 숫자가 나왔어도 상관없어. 뭐 10m/s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면 무조건 알짜힘 0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알짜힘 0이라는 거야. 그럼 마찰이 있다는 얘기죠. 마찰이 이쪽 방향 10m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은 0인데 대부분 이 상황에서 뭘 물어보냐면 사람이 한 일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람이 한 일은 얼마냐? 얼마인가요?
사람이 잡아당기는 이 힘이 한 일을 구하는 거니까 100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2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힘이 한 일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 두세요. 그러니까 2를 구하라고 할 때는 문제 무슨 힘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한 거지? 라는 거 먼저 파악을 잘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일의 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물리 1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일을 먼저 확실하게 정의하고 나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 아까 2를 정의했잖아요. 에너지는 1로 정의가 됩니다. 2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개념의 정의치고는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의들은 공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아까 일의 단위가 뭐였죠? 줄이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야. 에너지를 100줄 가지고 있으면 이놈은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일과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가 똑같이 줄이잖아요. 단위가 똑같이 줄인데 이 비유가 조금 잘 오히려 혼동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취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가 단위도 똑같아.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 쌤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을 돈에 비유하고 에너지를 재산에 비유해 봅니다. 쌤이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이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하죠. 돈이 내 수중에서 나갔어. 그러면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되냐? 돈이 나간 만큼 재산이 감소하죠.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 그럼 내 재산은 돈이 들어온 만큼 증가하지. 마찬가지야.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일로써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개가 단위가 똑같고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 E하고 K로 첨자 K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K를 써준 이유는 키네틱 또는 카이네틱이라고 부르는 운동 역학적인 뭐 이런 뜻의 약자에 따라서 K로 붙이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그럴걸요. 질문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질문인 줄 알았어.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m은 뭘까요? 질량. v는 뭘까요? 속력이죠. 속력. 속도라고 해도 되고.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 어떤 놈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큰가요? 시속 100이 더 크죠? 몇 배 더 큰가요? 4배.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랑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랑 어떤 게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더 크죠? 100kg가 4배. 그렇지. 100km가 4배 더 큽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고 속도가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9배가 되는 거지. 속도의 제곱의 비라니까. 너희들이 이 직전에 배웠던 운동량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개념이 아니야.
운동량 혹시 기억납니까? 운동량에 대한 정의가 기억납니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개념들이 계속 쌓여갈 텐데 공부하다 보면 앞에 게 잊어먹는단 말이야. 다시 반복 복습하면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 운동량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죠? 처음 운동량 나중 그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할 때 운동량 파트 별로 길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운동량 기호로 P로 표현하고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이 돼. 뭐 곱하기 뭔가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충격량 I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렇지, FT가 되죠. 우리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 복습하고 공식 외우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I는 델타 P라는 게 있어. 즉 이걸 말로 표현해보면 충돌 과정에서 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 같다.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 운동량하고 지금 배우는 운동 에너지는 다른 거야. 운동을 표현하는 두 가지를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쓸모가 있고 저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정의는 외워야 돼.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과거의 학자들이,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약속을 한 것들을 배우는 거야.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너희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과거의 약속들을 배우는 거야. 그 약속들을 잘 배우고 나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약속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의문을 갖기 이전에 우선은 외워놓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면 원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면 2하고 1000자를 P로 표현합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렇게 세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우선 써놓고 해볼게요. mgh라고 합니다. mgh.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식을 앞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선생님 미리 적어봤고요. 뭐 2분의 mv제곱에서 m이 질량이다, 이게 속도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질량이고 h는 뭐냐면 뭘까요? 높이입니다. 요것들은 중학교에 나오죠. 이 두 개는 중등과정에 나옵니다. g는 뭐냐면 g는 무엇의 약자를 따서 만든 거야? g는 중력, 그래비티 약자를 따서 표현한 거고,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g. 너희들 중학교 때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 m 9.8 m/s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죠? 중력 가속도, 물체를 자유낙하시키거나 또는 위로 던져 올리거나 중력만 받는 상황에서는 물체의 속도 변화가 1초에 9.8m/s씩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고등과정이잖아요. 고등과정에서는 9.8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게 일정한 상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중력과 속도를 문자 그냥 g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반올림해서 10m/s 제곱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계산이 편리하거든. 그래서 중력과 수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10m/s 제곱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값이라는 거야, 이 h는. 그 다음에 2분의 1 kx 제곱은 요건 이제 생소할 텐데, k 값은 뭐냐면 k 값은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용수철뿐만 아니라 고무줄이나 이런 거 탄성체 모두 다 적용하려면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탄성계수라고 부릅니다.
탄성 계수 또는 용철 상수 이렇게 부르는 값이야. K값은. 그리고 X는 뭐냐? X는 변형된 길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길이. 조금 설명이 빠른가요? 아니면 너무 느린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대답이 없나요? 자, K는 용수철 상수, 탄성 계수라고 부르는 값이고, K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 용수철 상수 이렇게 그냥 암기만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이 K 값은 어떤 의미냐면 용수철의 또는 탄성체,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K값이 크면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잘 안 늘어납니다. 또는 같은 길이만큼 압축했을 때 더 큰 힘이 필요하죠. K값이 크면. 자동차 바퀴에도 용수철이 들어갑니다. 이놈이 쿠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수철이 들어가는데 그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있는 용수철과 모나미 볼펜 속에 들어있는 용수철과 어떤 게 용수철 상수가 더 클까? 자동차 바퀴에 있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 K값은 용수철의 특별한 특성을 설명해주는 값인데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얘기해주는 값이다. 이 K는 말 그대로 전혀 아무런 힘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죠. 원래 상태에 있겠지. 근데 힘을 가해줘. 당겨주면 늘어나고 힘을 가하면 압축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 원래 상태에서 변형된 길이가 X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선생님 한번 질문해볼까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힘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됐어. 근데 요거를 쭉 잡아 당겨서 1cm만큼 잡아 당겼어. 1cm만큼 잡아 당길 때 잡아 당겨서 잡아 당겼습니다. 1cm에서 잡아 당겼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긴 탄성 에너지가 하나도 저장 안 돼 있어. 여기서 탄성 에너지가 지금 몇 줄이 저장되어 있냐면 10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만큼 드러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더 힘을 가해서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2cm만큼 늘어나게 만들었어. 얼마의 에너지를 더 투입해주면 이 상태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나연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 동호 아주 훌륭합니다. 천재. 동호도 천재로 선생님이 인정해주죠. 자, 30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늘어나는 길이가 2배가 됐어. 그럼 이 식에 집어넣어보는 거야. 늘어나는 길이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는 4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줄을 더 투입하면 40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잘했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들의 의미를 우선 공식들을 외워야 되겠고요. 공식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왜 이런 식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지? 자, 이거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식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나 중요한데 그래도 그 이유를 모르고 사용하면 계속 찜찜함이 남을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부터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 H만큼 높이만큼 들어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때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냐? 위쪽으로 힘을 가해주겠죠?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 얼마가 있죠? 9.8m이 있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어. 이제 고등과정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9.8이라는 게 결국은 G야. 중력과 속도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mg라고 합니다. gm이라고 하지 않고 mg라고 합니다. 그래서 mg만큼의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정지 있겠지? 힘이 똑같으니까 알짜면 0이 되니까. 그러면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냐? mg에다가 플러스 0.0000001 힘 가해도 알짜임이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 힘은 얼마라고 하면 되죠?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라고 하면 돼? mg보다 조금 더 큰 힘이요? 아닙니다. 그냥 mg입니다. mg. 왜냐면 mg 중력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더 크면 되잖아. 그러니까 0.0000001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것보다 더 작아도 되잖아요. 0.0000000을 100년 동안 하고 나서 1 해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극한으로 가는 거거든. 극한으로 쭉 가다 보면 그 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하냐? 그냥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 힘은 얼마냐? 그냥 mg라고 합니다. 그래서 mg만큼 힘을 가해서 들어올려서 h만큼 올리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이때 해준 일이 얼마냐면 가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곱해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이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만큼 일을 해줬고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저장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표현합니다. 유도 과정에서 이게 제일 쉬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분의 1 mv제곱 요걸 한번 유도해 볼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놔두고 힘 F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마찰이 없는 면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쭉 가해줘. 무슨 운동할까? 등가속도 운동하죠.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처음 속도가 0이고 쭉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중 속도가 얼마 딱 생겼겠죠. 속도 점점 빨라져서 이렇게 됐을 거야.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면 거리 s만큼 이동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사람이 한 일 W는 얼마냐면 힘 곱하기 거리니까 FS가 돼. 즉 FS가 여기에서의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운동에 의한 에너지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에 의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그때까지 사람이 해준 일이 FS니까 그때 이때 갖고 있는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FS라고 하면 돼. 근데 FS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질량과 속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복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 세 가지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안 외우고 있는 사람 없겠죠? 다 외웠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는 V0 플러스 AT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이 세 개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다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아무나 시켜서 나와서 한번 써보게끔 하면 되겠네요. 아니 처음 본 학생인데 유건이 오늘 처음 왔잖아. 그치? 자, 아까 세 번째 식이랑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자. 아까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썼던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해보면 이 숫자 이건 그냥 숫자이죠.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라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면 이 식을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자, 2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냐? 질량이 m이고 알짜임이 f니까 가속도 a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질량이 m이고 알짜임이 f니까 가속도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n분의 F로 쓸 수 있죠. 그래서 n분의 F로 쓸 수 있는 n분의 F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s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0이잖아.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s야. 힘 곱하기 거리가 어떻게 달리 표현될 수 있냐라는 건데, 힘 곱하기 거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 곱하기 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1 m에다가 이거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fs를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2분의 1 mv제곱이 나왔다라는 거야. 결국 이것도 운동 에너지 2분의 mv제곱이라는 것도 힘 곱하기 거리, 사람이 해준 일의 크기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아, 선생님 나는 이 과정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2분의 mv제곱 외워도 상관없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알면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해보면, 이것도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유도 과정은 선생님 유도 과정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해를 하면 좋겠어. 이해가 안 돼도 크게 문제는 없고. 자, 탄성 에너지를 한번 유도를 해보죠. 용수철이 있어. 자연 상태 용수철이 이만큼 길이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잡아 당겼어. 얼마만큼 당겼냐? 쭉 잡아 당겨서 x만큼 잡아 당겼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알아야 돼. 탄성력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물리원 책을 보면 탄성력도 안 나왔고, 그죠? 탄성력이라는 힘도 이제 옆에 이제 날개 부분에 부수적으로 나와 있고 한데, 탄성력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탄성력. 탄성력을 미리 한번 해보죠. 이거 하기 전에 탄성력 옆에다 먼저 해보면, 탄성력은 탄성체가 모양이 변형됐을 때 갖게 되는 힘인데, 이 탄성력 F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탄성력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탄성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다.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탄성력 F는 탄성계수가 K이고 변형된 길이가 X에서 F는 KX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라는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cm 늘릴 때보다 2cm 늘리려면 더 2배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3cm 늘리려면 3배의 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야. 요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걸 유도해 내는 건데요. 자,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K 값입니다. 쭉 잡아 당겼어. 이때 한 일은 얼마일까? 이때 사람이 해준 일만큼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될 텐데요. 한 일은 얼마일까? 감히 F가 KX니까 KX고, 이동거리가 X만큼 있으니까 곱하기 X에서